지금까지 우리는 캡스톤 디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설계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실제 캡스톤 디자인 운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캡스톤 디자인 운영 실제 사례인 스파게티 다리 프로젝트와 혼유 방지 주유건 설계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학계열 학생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캡스톤 디자인 운영 사례로 스파게티 다리 만들기 프로젝트와 혼유 방지를 위한 주유건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다리는 스파게티 또는 건조된 국수로 만드는 다리의 축소 모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 프로젝트에 활용되기도 하고 스파게티 다리 경연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스파게티 또는 접착제 등 제한된 재료를 사용해 일정한 시간 동안 무게를 지탱하는 다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경연 대회에서는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큰 무게를 견디는 다리가 우승하게 됩니다. 스파게티 다리 경연대회는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데 2012년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스파게티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다리의 무게는 967.02g이었는데 무려 384kg의 무게를 견뎠습니다. 이 대회는 국내 대학에서도 열리고 있고 창의적 공학 설계 교과 과정에서 팀 단위로 참가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스파게티 다리 프로젝트의 목적은 스파게티를 이용해서 무거운 하중을 견디는 다리를 설계하고 튼튼한 다리를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다리가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사용되는 스파게티의 재질과 특성,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과 힘을 분산시키는 물리적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다리를 설계하는 방법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내로 수심이 깊은 강을 걷는 다리를 설계할 때는 중간에 교각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의 다리를 설계할 때는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스파게티 다리 설계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스파게티의 양과 전체 무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무조건 스파게티를 많이 사용하고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스파게티 양과 전체 무게에 제한을 둬야 합니다. 설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스파게티로 하나의 부자재를 구성하며 부자재를 구성하는 스파게티의 양은 15개 미만으로 하고 부자재의 개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 부자재의 길이는 10cm 이상으로 합니다. 제작된 다리의 전체 무게는 1kg 미만으로 합니다. 접착제는 부자재 양 끝 1cm 이내에서만 사용하고 중간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스파게티 다리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설계 기준과 제한 요소를 결정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다리 설계 기준은 다리가 지탱할 수 있는 하중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교량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예술적인 작품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외관과 같은 미적인 요소를 설계 기준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스파게티 다리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스파게티이므로 스파게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제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사용되는 스파게티의 개수, 글루건의 사용 방법 및 완성된 다리의 총 중량 등이 제한 요소로 될 수가 있습니다. 설계 기준과 제한 요소가 결정되면 설계 요약서를 작성합니다. 설계 요약서에는 반드시 일정 표를 포함시키고 전체 분량이 겉표지를 포함해서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스파게티 다리가 큰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다리의 구조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양의 스파게티를 사용해서 튼튼하게 제작하면 좀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겠지만 제한 요소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스파게티의 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다리의 구조에 따라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다리의 구조를 정하는 문제 외에도 다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광범위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문제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도록 3, 4개 정도의 작은 문제로 세분해야 합니다. 정의된 문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세부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후 참석자는 각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록원은 제안된 아이디어를 모든 참석자가 볼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시간이 종료되면 제안된 아이디어를 나열을 하고 참석자가 검토해서 유사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아이디어는 삭제합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서 기록하고 제한된 시간이 완료되면 세션을 종료하고 각 문제에 대해 선택된 아이디어를 정리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얻어낸 해결 방안은 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에서 얻어낸 해결 방안은 주로 스파게티 다리 구조에 관한 것이며 대부분 아치형 다리 또는 트러스형 다리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각각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역학적인 전공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파게티로 설계할 수 있는 다리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각각의 구조가 갖는 특징을 조사하고 장단점을 비교합니다. 먼저 아치형 다리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치형 다리는 본체가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교량을 말합니다. 아치가 수직 방향으로 하중을 받으면 힘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며 양쪽을 지지하는 지반이 아치의 양끝이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때문에 결국 아치가 힘을 받게 되고 중량을 지탱하게 됩니다. 아치형 다리는 힘이 양끝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중앙 아랫부분이 약하면 아랫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아랫부분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트러스란 목재 또는 철 재료를 연결해서 삼각형의 형태를 갖게 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트러스형 다리는 트러스를 연결해서 하중을 견디도록 만든 교량을 의미합니다. 트러스형 다리는 교각의 간격이 커지면 제작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부자재의 크기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산간 지역과 같이 공사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파게티 다리 설계의 문제 해결 방안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가 아치형 다리는 하중을 양끝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나 스파게티 다리의 아랫부분이 약하면 그 부분이 파손될 수 있다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안 1과 제안 2를 제시하였고 각각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예가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스파게티 다리를 설계할 때 아치형 구조를 갖는 경우와 트러스형 구조를 갖는 경우에 대해 각 기준 항목이 그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할당받아 점수화된 결정 매트릭스의 예를 보여줍니다. 스파게티 다리를 설계할 때 결정해야 할 항목은 다리의 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구조에 대한 기준도 아래 표에 나온 기준 이외에 다른 기준과 다른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아래 표는 단순히 참고용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아치형 구조를 갖는 경우와 트러스형 구조를 갖는 경우에 대해 각각 기준 항목이 그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할당받아 점수화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수화된 결과를 가지고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최종 다리 구조물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분석을 통해 설계 방향이 결정되면 설계에 앞서 설계 제안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설계 제안서에는 프로젝트 개요, 결과물 및 평가 방법, 팀원의 역할, 추진 일정, 소요 비용 내역서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그림은 스파게티 다리를 설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스파게티 다리의 설계 도면은 정면, 측면, 그리고 위에서 보았을 때 형태와 정확한 크기를 적어야 합니다. 상세 도면에는 외관 치수와 인터페이스 규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스파게티를 사용해서 부자재를 어떻게 제작할 것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세 설계를 한 후에 스파게티 다리를 제작합니다. 제작된 스파게티 다리가 설계 초기 단계의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지 성능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위해서는 설계 기준을 바탕으로 테스트 항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스파게티 다리의 경우 하중을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성능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작된 다리를 받침대에 고정시킨 후 추의 무게를 증가시키면서 다리가 파손되기 직전의 무게를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파손되는 순간에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파손되는지를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파손된 부분을 보강하면 좀 더 무거운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스파게티 다리가 될 것입니다. 설계된 스파게티 다리를 테스트한 결과가 설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설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스파게티 다리가 좀 더 무거운 하중을 버티기 위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동일한 성능 테스트를 반복하여 비교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스파게티 다리 상세 설계 과정을 마치고 스파게티 다리 설계 제작 과정을 차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아치형 구조 설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스파게티 다리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 및 준비물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주로 스파게티 면과 글루건이 사용되고 칼과 자, 그리고 기둥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각도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브레인스토밍 결과 제시한 세 가지 형태의 다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설계 기준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을 진행한 후 최종 구조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다리 하부 제작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리의 하부는 하중을 버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제작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얇고 널쩍한 스파게티를 몇 개씩 겹쳐서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사각형 하부의 긴 부분은 하나의 스파게티보다 길기 때문에 힘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는 스파게티를 엇갈려서 접착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부의 짧은 부분은 스파게티를 약 5cm로 자른 후 글루건으로 2개씩 붙여서 2개를 만듭니다. 다리 하부 모양을 제작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삼각형 모양을 만들면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각 기둥 사이는 20도 정도를 유지해야만 반원인 180도 모양의 아치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 하부에 각도기로 20도를 맞춰서 기둥을 고정시킵니다. 같은 방법으로 4번 반복하면서 기둥의 중간과 끝부분에 막대를 만들어서 끼우고 글루건으로 고정시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기둥을 모두 세우면
아치형 다리의 기본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파게티 다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 운영 사례 두 번째로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주유할 때 가솔린과 디젤을 혼유를 방지하기 위한 혼유 방지 주유권 설계가 되겠습니다. 문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디젤 엔진을 장착한 승용차가 다수 출시되면서 차량 외관만으로 사용 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 가솔린과 디젤 혼유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디젤 가솔린 연료 혼유 방지를 위한 주유권을 설계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솔린과 디젤 주유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뒷부분에 주유를 위한 주유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유 방지를 위한 가솔린 주유구는 주황색이나 노란색 캡으로 되어 있고 디젤 주유구는 녹색 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는 자동차에 기름을 주유하기 위한 주유건이 있습니다. 주유건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솔린과 경유의 주유건은 기본적으로 혼유 방지를 위해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솔린 주유건은 주황색 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경유의 주유건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유건의 직경에도 차이가 있는데 디젤의 주유건의 직경이 더 크게 되어 있어 디젤의 주유건을 가솔린 차량의 주유구에 주입이 안 되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유는 반대의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데 디젤 차량에 가솔린의 주유건을 삽입하여 주입하는 경우에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솔린 차량에는 디젤유를 주입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디젤 차량에는 가솔린이 주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 설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호주 사고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젤 승용 차량의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혼유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구분이 힘든 디젤 승용 차량에 종종 가솔린을 주입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혼유 방지를 위한 개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주의를 주기 위해서 주로 주유구나 주유캡의 색깔이나 글씨를 통해서 혼유 방지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용한 제품들이 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유하는 사람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착각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혼유 발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혼유 방지를 위한 스티커나 주유구의 캡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유건에 간단한 캡을 끼워서 가솔린과 디젤의 주유구 직경의 차이에 의해서 혼유 방지를 위한 제품도 있습니다. 그 혼유 방지를 위한 개발 사례를 특허 조사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캡스톤 디자인 운영 시에 특허 조사를 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유 방지를 위한 특허 조사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유 방지 주유권 설계를 위한 설계 기준과 제한 요소는 디젤 차량에 가솔린이 혼유되지 않는 구조의 주유권을 설계해야 하며 앞서 문제 정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디젤 주유구에 가솔린 주유권이 들어감으로써 발생하는 혼유 문제를 막기 위한 주유권의 설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솔린과 디젤 혼유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유구 모양을 설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유구 모양을 유종에 따라 다르게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유구의 색깔로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차량 주유구의 색깔을 다르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센서를 이용을 하여 유종을 구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 유종을 감지를 하여 혼유 발생 시 경고 알람을 주게 되고 주유를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해결 방법 제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분석하여 결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공학 설계 프로세스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 예가 되겠습니다. 설계 기준은 혼유 가능성, 제작 비용, 제작 일정, 구형 가능성을 가지고 세 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주유구 형상 설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한 분석과 결정을 통해 주유구 형상을 설계하기로 결정을 하고 설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설계 툴을 이용을 하여 3D 형상을 설계를 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1강부터 4강을 통해서 배운 공학 설계의 설계 프로세스를 통하여 운영한 캡스톤 디자인 사례에 대해서 스파게티 다리 설계와 혼유 방지를 위한 주유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